예, 제가 발표할 부분은 이제 우리 충청권 응급의료 현황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 이제 대전 세종 응급의료 워크숍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 행정구역으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생활권이라든지 이제 의료권 이거는 대전 충남부 세종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서로 묶여서 환자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이런 현황을 살펴보면 저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그것이 이런 그 현황에 대한 그 이제 리뷰하는 것이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그 발표하는 이 데이터는 2023년도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뭐냐면 24년도 그 공식적인 그 통계 자료가 아직 우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공식적인 자료로 아직 그 배포를 이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24년도 자료를 공식적으로 이제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24년도부터 의정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그런 변화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서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우선 이제 우리 인구 구조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원래 이제 그 가장 그 사회 발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인구 구조는 이제 우리가 종 모양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우리 그 대전 충남부 전부 다 점점 이제 이렇게 그 고령층, 중장년층이 이제 그 많은 인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세종은 아직 그래도 다른 우리 대전이나 충남북에 비해서 좀 약간 젊은 그런 인구 구조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인구 그 변화를 잠깐 이게 좀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대전 같은 여기 인디케이터가 되질 않네요. 예. 그래서 우리 대전 같은 경우 이제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제 23년부터 우리가 19세 이하 인구보다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더 많아지는 이런 이제 구조를 변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대전시도 이제 아주 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세종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점점 젊은 층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면서 고령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추세로 있습니다. 세종이 이제 젊은 도시라고 그러지만 세종도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 구조를 거스르지는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구조고, 이미 충남북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화된 지가 오래된 사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응급 환자의 그런 그 발생이나 분포 양상도 이제는 전부 고령화 또는 노년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의료 비용과 훨씬 더 많은 응급의료 이송 또는 훨씬 더 많은 병상 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이송 단계를 이제 잠깐 좀 살펴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전체 구급차 수보다 인구 10만 명당 구급차 수나 이런 거를 이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이제 그 파란 곡선인데요. 요거 보시면 우리 대전 세종보다 충남북이 구급차 수가 더 많죠. 요거는 당연할 그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충남북 같은 경우는 도농 지역이 많고 커버해야 될 면적이 넓죠. 그러다 보니까 구급차가 더 많이 이제 필요할 거고, 그러면서 우리 119 구급차도 이제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상대적으로 그 인구 10만 명당 구급차 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커버하는 데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AED도 비슷한데 전국 그 평균하고 우리 충남북하고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세종이나 충남북은 이제 조금 더 많고, 대전은 아직도 약간 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응급의료기관 현황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대전에 11개, 세종에 2개, 충남북에 각각 21개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이제 주로 지역 응급의료 센터, 그다음 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병상수를 이제 잠깐 보면요. 우리 이제 대전이 대도시고 충남북은 이제 대도시가 이제 아니다 보니까 이게 병상수 이제 그 분포도가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이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차지하는 병상수가 거의 한 40%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왜냐하면 그 대전 지역에 응급의료 기관이 이제 9개인데 그 중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차지하는 그 병상 비율이 거의 한 40% 정도 되는데, 이제 충남북 같은 경우는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하나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이제 낮아지는. 그렇지만 이제 전체 병상수 자체는 당연히 대전보다 충남북이 더 많습니다. 이래서 이제 병상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비율이 더 높다는 얘기는 중증에 대한 그런 그 대비를 좀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인력 현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도시 경우가 인력이 이제 더 많고, 우리 충남북은 아무래도 이제 그 도농 지역이 이제 끼고 있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이제 이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간호사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의학 전문의 숫자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전국 평균보다도 다른 도시들하고 이제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다른 대도시하고 비교하면 대전도 뭐 그렇게 풍족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이제 그 충남북을 보면 다른 그 도지역하고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응급의료 인력이 다른 도지역보다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9 구급대 그 현황을 잠깐 보면요. 119 구급대 이제 전체 숫자보다도 여기서는 그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그 비율을 이제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전은 우리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응급구조사가 전체 119 구급대 대원 중에 우리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8.3%. 근데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40%. 굉장히 좀 높죠. 그리고 충남북은 이제 우리 대전 세종보다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좀 낮습니다. 요건 이제 왜 그러냐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요거는 이제 과거에 소방에 이제 간호사를 특별 채용하고 했던 그런 여파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급 활동 현황을 보면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잘 보실 게, 지금 보면 우리 대전 같은 경우 이송권에, 그러니까 출동권에 비해서 실제 환자를 이송한 건이 65.4%, 세종 62%. 근데 충남북은 이제 6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걸 보면 전체적으로 대전이 이제 65.4%로 그 비율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직도 출동 건수에 비해서 이송 건수 비율이 굉장히 낮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불필요한 출동이 아직도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구급차를 이용하는 그런 그 양상이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뭐 다들 이제 여기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니까 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구급차를 타고 왔을까? 근데 물어보면 구급차 공짜잖아요. 그다음에 편하니까 부르고, 이런 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그 반복이 되고 이렇게 불필요한 출동 건수가 많으면,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 그렇게 쓰잘데없는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실제 응급 상황에서 출동을 못할 수 있는, 또 출동 시간이 늦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많은 홍보나 계도도 필요하지만, 구급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구급차를 타고 왔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외국처럼 비용을 물리는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해주는 그런 그 도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시골 지역, 아무래도 이제 그 의료기관까지 가려면 거리도 멀고 교통편도 좀 부족하고, 이런 데가 이제 이런 데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도농 지역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그 불필요한 구급차 출동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그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 119 구급차 이용률을 보면 연도별로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2년에 비해서 23년도에 이제 조금 우리 충청권 전체적으로 다 조금 줄었죠. 요거는 아마 그 의정 갈등의 그런 문제에 의해서 이제 그 구급차 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도 마음대로 응급실 못 가는 상황이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증 응급 환자 119 구급대 그 반응 시간은 그 전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그 결과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뭐 이런 경우 다 비슷한 그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전국하고 비교해서 뭐 우리 그 지역이 그렇게 크게 나쁘거나 크게 좋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 단계를 이제 잠깐 보면요, 우리 23년도 응급실 병상 포화 지수를 보면 우리 대전, 세종, 충남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병상 포화 지수가 적습니다. 낮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병상 포화 지수가 낮으면 그만큼 환자를 더 잘 수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환자 이송이나 이제 뒤에서 나오는 그런 지표를 보면, 타 지역 환자 이송이나 이런 비율을 보면 이렇게 포화 지수가 낮은 거에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포화 지수는 낮은데 타 지역으로 환자가 많이 나가거나 환자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진료과의 어떤 부족, 이제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병상 포화 지수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만 좀 더 보완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은 우리 지역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자 수도 보면요, 우리 대전 충남북이 뭐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대전하고 세종은 다른 지역보다 좀 적은 편이고, 충남북은 살짝 전국 평균을 살짝 넘어서는 그런 수치를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의료기관 분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 수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령별 응급실 내원 환자 현황을 보면, 이거는 거의 이제 우리 지역별 인구 분포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렇게 대전, 세종, 대전하고 충남북 이쪽은 이제 우리 고연령층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노년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중장년층 이 비율이 이제 많고, 또 우리 대전, 세종, 대전 충남북에 비해서 세종에 이제 아직 19세 이하 젊은층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젊은층 비율이 이제 세종이 더 높은, 완전히 인구 분포하고 일치하는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초 중증도 등급별 비율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 충남북, 세종 다 전체적으로 케이타스 3가 이제 제일 많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중증도 분류해서 이제 1, 2, 3이 거의 한 55에서 65 정도 되는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레벨 4, 5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우리 대전 같은 경우 레벨 4, 5가 이제 거의 한 44% 가까이 되고요. 이제 우리 세종도 거의 40% 넘고, 우리 충남북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50%.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아직도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환자를 재배분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겠고, 이런 응급실 이용에 대한 대국민 계도, 홍보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 4, 5가 4, 50% 이 정도 되면 실제 진짜 응급 환자인 이제 1, 2, 3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는데 좀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충남북 같은 경우는 이제 50%가 넘는다는 것은, 이거는 의료기관이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설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이용도 많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실제 응급실을 이제 뭐 갖고 이용하냐 이렇게 이제 봤을 때 가장 많은 게 물론 질병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대도시하고 이제 도농 지역하고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질병 외 비율이 우리 대전하고 충남북이 좀 세종에 비해서 높습니다. 특히 이 자해나 이제 자살 이런 부분이 이 대전이 이제 제일 높고요, 충남북은 이제 비슷한데 세종은 아주 적습니다. 이거 이제 왜 이런 비율이 나올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노인 자살이나 노인 빈곤 이런 이제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와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요즘 자살 예방 활동도 펼치고 이제 그러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특히 이제 이렇게 노년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이 많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응급 진료 결과를 봐도 진짜 너무 높습니다. 대부분이 귀가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입원하는 비율은 한 25에서 18%. 그러면 결국에 한 5명 중에 1명이나 4명 중에 1명 정도 입원한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귀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증도하고도 이제 마찬가지 결과인데,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그 의료 시설이 좀 미비한 그런 지역에 우리 그 충남북 쪽에서 이렇게 전원 비율이 대전이나 세종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그 지역의 의료기관의 분포, 이제 의료기관 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중증 응급질환 그 비율을 보면요, 우리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그 허혈성 뇌졸중이나 중증 외상, 그다음에 뭐 출혈성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그 세종 충남북에 비해서 높은데, 요거는 그러면 충남북에 비해서 이런 질환이 대전이 더 많이 생기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충남북이나 이런 데에서 대전 쪽으로 환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는 결국에 충남북 세종에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이걸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쪽에서 치료가 가능한 대전 지역으로 환자들이 몰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대전 지역은 단지 대전의 환자뿐만 아니라 이런 그 세종 충남북 지역의 환자까지도 커버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의료권의 의무를 가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다른 지역들과 그 이제 다른 충남북 세종하고 우리 그 지자체 간에 서로 어떤 그 협동 작전을 펼쳐서 이런 그 이제 자체적으로 의료 시설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런 그 지역에서는 대전 지역에 서로 좀 뭔가 그 어떤 지원을 좀 하더라도 그 해당 지역의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여력을 늘려주는데 좀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표가 되겠습니다. 즉 다른 지역의 환자들이 우리 이 대전 지역의 의료 시설을 이용하려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만한 좀 부담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잘 그 요 전체적인 그 꺾기 표시된 요 그 내용을 이제 잘 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뭐냐면 응급 환자가 이제 유입되고 유출된 그 현황인데요. 자, 이제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지역 환자 그 구성비가 75.7%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근데 지역 친화도는 이제 88.9%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그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지역에서 우리 응급 환자 중에 지역 대전에서 치료한 그 응급 환자 중에 대전 지역 환자가 75.7%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근데 지역 친화도는 88.9%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가 88.9%가 대전 지역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는 우리 대전 지역 의료 시설에서 거의 다 커버가 되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지역 환자 구성비가 75.7%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른 지역, 세종, 충남북에서 대전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대전 지역 환자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 충남북 환자까지 같이 커버해야 되는 그런 그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런 어떤 의료 계획을 세울 때 이 응급 환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는 단지 대전시만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면 안 되고 세종, 충남북까지도 일부 들어올 거라는 걸 생각해서
어떤 전체적인 의료 자원이나 이런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세종 충남북 그 행정지자체에서는 그에 따른 어떤 지원이나 부담을 지을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각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보면요, 우리 대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친화도가 높고 다른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세종 충남북 같은 경우 보면 세종하고 충남북이 거의 이제 비슷한데, 특히 이제 이렇게 충남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지역 환자 구성비보다 이제 지역 환자 구성비가 지역 친화도보다 약간 높은, 다만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충북이 충남에 비해서 조금 더 열악하다, 의료 시설이 좀 열악하다, 이제 이렇게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중증 응급 환자도 보면 아까 이제 그 앞에 거보다 이제 중증 응급 환자는 대전 지역이 이제 90%더 높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증 환자일수록 다른 지역에서 환자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역 환자 구성비가 66.9%니까 아까 이제 거의 75%였었잖아요. 근데 중증 환자는 비율이 대전 지역이 더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전 충남북에서 중증 환자가 대전 지역으로 일반 응급 환자보다 중증 환자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비율상. 근데 이제 보면 그 지역 친화도는 조금 더 대전 같은 경우 올라갔죠. 요거는 우리 그 전체적인 응급 환자가 대전 지역의 응급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 환자도 결국에 이제 중증 환자는 어떤 그 시간적인 우리가 골든타임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한다. 그런데 세종 충남북에서는 이런 중증 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환자들이 치료가 가능한 대전 지역으로 더 많이 유입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대전 지역의 이제 지역 환자 구성비가 중증 환자인 경우는 더 떨어진다. 근데 반대로 우리 이제 충남북 같은 경우 보시면 지역 환자 구성비는 높아지는데 지역 친화도는 확 떨어지는 이런 그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설명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 표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전하고 세종 충남북이 우리가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서 지자체가 같이 모여서 응급 환자에 대한 그런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이제 지역별 이용하는 그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이제 보면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대전에 있는 이제 환자가 주민등록 주소가 대전입니다. 근데 주민등록 주소가 대전인 환자가 대전 외에 다른 지역의 응급의료 기관을 이용한 그런 그 비율을 지금 이렇게 표로 쭉 지도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그 주민등록 주소가 대전인데 세종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비율이 6.9%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환자가 활동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한 지역하고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소가 대전으로 돼 있는데 이제 부산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아니면 그 주소는 대전으로 해놓고 실제 거주는 그 부산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기면 부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부산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도 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그 퍼센트가 전부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그 주민등록하고 실제 환자가 이용한 그런 그 병원하고 직접적인 이걸 그 전체 추적을 해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그 통계 자료의 한계죠. 그래서 이제 단지 그 주민등록상 그걸 갖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근처에 있는 쪽으로는 서로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멀리 있는 쪽은 좀 적더라.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는 세종시 현황이고, 세종의 주민등록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용한 의료기관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충청북도에서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용한 거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은 이제 충남에서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용한 그런 분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다들 근접 지역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환자 지역, 내원한 환자의 지역 현황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 그 제일 왼쪽은 그 대전에 있는 그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주소가 대전이 아닌 사람, 그게 이제 제일 왼쪽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두 번째 표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환자 주소가 세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세종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을 했는데 실제 환자 주소가 세종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게 6.9%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서로 근접 지역을 서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결국에 우리가 의료권과 그 행정구역은 우리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증 응급 환자 이동 현황을 보면요, 좀 상위 그 중증 응급 질환 상위 10개 질환을 갖고 이제 잠깐 이렇게 보면, 우리 대전에서 대전 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그 비율에서 사지 절단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조사나 이런, 세종에서 다른 의료기관을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보면 중증 화상이 이제 거의 100%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충북에서 다른 의료기관 이용한 것도 보면 뭐 DIC라든지 대동맥박리. 자, 이 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 해당 지역에 이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재하다, 이렇게 이제 모자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전에서 대전 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게 사지 절단이 63.6%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대전에 절단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때 이런 그 사지 절단이라든지 조사나 저체중아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우리 지금 대전에 뭐 대전 의료원도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대전 같은 경우 앞으로 의료원이 생긴다 그러면 대전 시내에서 현재 커버를 못하고 있는 사지 절단이라든지 조사나 저체중아, 중독 이런 쪽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마찬가지로 세종에서 세종 외로 이용하는 것 중에서 중증 화상이 이제 100%니까,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오송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다 화상하니까 이제 이런 건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안과, 사지 절단 이런 것들이 이제 마찬가지 부족하다. 그렇다면 세종 의료기관에 앞으로 안과나 이런 쪽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응급의료 정책을 펼칠 때 어떤 정책을 좀 펼쳐야 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들을 구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